세상에 오직 나 혼자, 외로운 내게 찾아온 새로운 가족. 2006년 나는 디자이너라는 오랜 꿈을 접고 배우라는 새로운 꿈에 도전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대학에서 섬유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졸업작품 준비차 서울에 왔다가 우연히 길거리 캐스팅이 된 것이 방송활동의 계기였다. 알렉스 앤 지선의 너무 아픈 이 말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데뷔했고 이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처음엔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기만 했다. 뭔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디자인과 비슷한데 그 도구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 무척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 묘한 흥분과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정식으로 연기를 공부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에 몸담았던 소속사의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2년 정도 활동을 쉬어야 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상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시 떠올려도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억압되고 정지해 있는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두렵기만 했다. 다행히 얼마 뒤 지금의 소속사에 둥지를 틀 수 있었지만 그 무렵에 나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새 출발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다지고 있긴 했지만 세상에 오직 나 혼자뿐이라는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친한 친구들조차 만나고 싶지 않았던 나들, 집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 내가 안쓰러웠던 걸까? 어느 날 지인이 강아지를 키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불쑥 그래 볼까? 라는 대답이 나왔다. 괜찮을 것 같았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동물을 좋아하기도 했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덜 적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온기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 같다. 사람들을 밀어내고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와중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하길 바랐던 것이다.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강아지 입양을 큰 고민 없이 결심했던 건지도. 무작정 강아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어떤 강아지들이 있는지 인터넷으로 찾아보는데 하나같이 예쁘고 귀여워서 쉽게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정은 언니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사진 속 주인공은 포토그래퍼 태연 언니의 반려견 춘희. 웰시코기인 춘희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어찌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앙증맞은 짧은 다리와 또글또글한 귀여운 몸, 그리고 무엇보다 토실토실 매력적인 엉덩이를 보고 말이다. 그날부터 당장 인터넷으로 웰시코기를 수소문했다. 어디 가면 이렇게 예쁜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때 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에 대해 깊은 고민은 없었던 것이다. 그저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단순한 생각이 전부였다. 부끄럽지만 당시의 내게 강아지를 키우는 일은 반려의 개념보다 감성에 가까웠던 것 같다. 예쁜 꽃이나 앙증맞은 인형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귀여운 강아지를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었다고 할까? 그러다 웰시코기만 전문으로 분양하는 농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기서 운명적으로 밤비를 만났다. 보통 웰시코기는 갈색과 흰색이 섞인 아이들이 많은데 밤비는 갈색과 흰색 털 사이로 유난히 까만 털이 빛나던 아이였다. 첫눈에 반했다고 할까? 자고 있는 모습이 꼭 아기 천사 같았다. 보는 순간 바로 이 아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밤비는 나의 가족이 되었다. 그저 강아지 한 마리가 왔을 뿐인데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다.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내가 관심을 쏟고 마음을 줄 대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행복해졌다.
새근새근 잠든 밤비를 보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감돌았다. 당시 나는 불면증에 시달려 매일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우다시피 했다. 자려고 누우면 머릿속에 온갖 걱정과 근심이 몰려들었고 그것들을 떨쳐내려는 이리 뒤척이 저리 뒤척 하다 보면은 어느새 동이 터올랐다. 그런데 밤비가 오고 나서 거짓말처럼 불면증이 사라졌다. 불빛도 소리도 없는 고요한 방에 쿨쿨 밤비의 작은 숨소리가 가만히 퍼지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작은 위안이 참 큰 힘이 됐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까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작고 귀여운 아기 천사가 순식간에 악동으로 다시 태어날 줄은. 초보 엄마였던 나는 기본적인 검사를 위해 밤비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수의사 선생님은 내게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셨다. 정말 외식고기를 키우시게요? 네? 왜요? 키우기 힘드실 텐데 외식고기종은 원래 사냥개여서 엄청 활동적이고 고집이 세요. 남자분들도 감당 못하던데. 아, 네 괜찮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그때까지는 정말 괜찮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는 책임감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아니 막중하다는 사실을 그때 몰랐으니까. 막상 밤비를 키우고 나니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일이 투성이고 모든 것이 다 어렵기만 했다. 시작부터가 난관이었다. 밤비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은 하루 종일 낑낑거리며 울었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어디가 아픈 것인지 도통 알 방법이 없어 속이 탔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물어보고 인터넷에서 각종 정보들을 찾아봤지만 딱히 뾰족한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 속상한 마음에 눈물까지 났다. 내가 강아지에 대해 잘 몰라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 미안함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내가 너무 책임감 없이 데리고 왔나? 이전까지는 한 번도 떠오르지 못했던 단어 책임이 그제야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을까? 누군가와 함께 사는 일에 책임이 따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말이다. 더욱이 보살핌 필요한 존재와 함께 산다는 건 더더욱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필요한 일인데 그걸 간과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했다. 처음 밤비를 데리고 올 때까지만 해도 반려동물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덜 외롭겠다. 같이 놀면 즐겁겠다라고만 생각했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정작 키워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강아지에게 쏟아야 했다. 때마다 밥을 챙겨주는 것은 물론 산책과 목욕도 시켜야 했다. 무엇보다 아직 작고 어린 강아지이기에 다치진 않을지 탈이 나진 않을지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느라 집을 벗어날 수 없었다. 내 생활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많았던 것이다. 개인적인 시간이 줄어들어 친구도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래도 밤비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는 다행히 일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밤비에게만 신경을 쏟는 게 가능했다. 6개월 정도를 밤비에게만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사람 사이에는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지만 반려견과는 말로 대화를 할 수 없기에 힘이 들었던 것이다. 강아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를 몰랐던 저 지금 내가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건지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순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낑낑대는 이유가 기분이 안 좋아서인지 아파서인지 진작조차 할 수 없어 애태우던 날들을 지금 떠올려도 참 갑갑한 기억이다. 밤비를 데리고 와서야 비로소 알았다. 반려견은 단순히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뜻임을. 그리고 밤비를 데리고 와서야 비로소 알았다. 반려견은 단순히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뜻임을. 그 모든 것에 밤비를 가족으로 맞이한 나의 책임감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말이다.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이것만은 꼭 생각해보자고요. 밤비를 처음 데려올 때 제대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사실 한 가지. 반려견을 키우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키우는 사람 스스로에 대해서도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정리해본 팁들. 내 몸상 체크. 나는 반려견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호흡기 질환이 심해졌다. 강아지 털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밤비와 생활하면서 알게 된 것이다. 병원에서는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고까지 했다. 내 모습을 본 엄마 역시 네가 아프면서까지 강아지를 키울 필요가 있느냐고 하셨다. 하지만 밤비와 나는 이미 한 가족인데 내가 그 아이로 인해 아프게 되었다고 해서 키우지 말라는 말은 너무 마음이 아팠다. 가족 중 누군가 감기에 걸렸고 그 감기에 옮을 수 있다고 해서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은 쉽게 하지 않을 텐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많이 속상해했다. 다행히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호흡기 질환이 호전됐다. 흔히 강아지를 입양할 때 강아지의 건강 상태는 꼼꼼히 따지면서 자신의 몸 상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강아지를 키워도 괜찮은지, 함께 살았을 때 발병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다.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면 다른 집 강아지나 임시보호소의 강아지를 돌봐보는 식으로 내가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지 또 내가 반려견을 키울 만한 성향에 맞는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조언 구하기.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에 주변의 강아지 전문가 관련 커뮤니티 혹은 동물병원을 통해 자신이 키우려는 종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으라는 이야기도 꼭 하고 싶다. 내가 웰시코기를 키운다고 했을 때 웰시코기는 지나치게 활동적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말했다.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혼자서 웰시코기를 키우게? 라는 질문이었다. 그도 그런 게 실제로 함께 살아보니 웰시코기는 원래 사냥개이기 때문에 밤비에게 20-30분 정도의 산책은 산책도 아니었다. 3시간은 뛰어줘야 간신히 제대로 놀았구나 싶을 정도다. 직접 키워본 사람만이 아는 장단점에 대해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인 것 같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기. 사실 강아지 입양 전에 고려해야 할 부분은 더 광범위하다. 나중에 결혼을 할 건지, 아이를 낳을 건지, 이사를 할 건지 등을 장기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아기들에게 강아지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어서 아이를 낳고 강아지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 유기견의 대부분이 이사 때 버려진다고 하는데 나도 집을 구할 때 강아지를 키운다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이처럼 주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에 꼭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단순히 지금 외로우니까 그냥 키우고 싶으니까 같은 막연한 생각으로 입양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강아지를 외면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미리 방지해야 하지 않을까? 재정 상태 체크. 또 한 가지, 강아지를 키울 때에는 생기는 지출에 대해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줘야 하는 접종도 많고 갑자기 강아지가 아픈 경우엔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생긴다. 강아지 보험이 있지만 아직은 보장 범위가 넓지 않아서 병원비는 상상 초월일 때가 많다. 물론 돈 있는 사람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비용 부담을 마주하고 강아지를 버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 때문에 재정 상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강아지는 인형이 아니기에 밥도 먹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일들은 많든 적든 비용이 든다. 그러니 입양 전에 한 번쯤은 강아지를 키우는 게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조금만 고민해보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반려견을 키우는 일도 가능할 것 같다. 아기를 낳을 때 가족이나 친척 친구에게 아기용품을 물려받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강아지용품을 물려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플 때 병원비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사전에 여러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 미리 질병을 예방하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다.